알리바바 이번 주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광군제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마윈의 이 유통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좀 트렌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알리바바의 네. 그 마윈 어떻게 보면 회장의 얘기가 네. 상당히 시장을 좀 뜨겁게 다루고 있는데요. 시청자님께 이번 주에 들으실 얘기가 광군제, 광군절 이런 부분들 많이 들으실 네. 내용인데요. 자, 마윈 회장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유통이라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 엄밀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제품을 사시려고 그러시면 통상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보시고 그것을 좀 요금 먹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게 좀 얼마나 쌀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데요. 자, 마윈의 정책은 신유통,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은 가격으로 간다. 그런 정책을 좀 피우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요. 임대료 이런 부분 줘야 되는데 마윈의 신유통 전략을 보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같다 이런 관점인데 자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될지 몰라도 무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아마존이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였는데요. 아마존 AMZN이죠.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보이겠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의미가 상당히 좀 달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최근 들어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고요. 급등의 이면 가운데서 우리가 아마존 즉 공룡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마존이 미국 가운데서 이제는 유통업종을 상당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작년에 어떤 이슈를 좀 보이고 있었냐면요. 유통업종 가운데 하나의 업종을 실은 인공지능형 온오프 만들어가지고 아마존 고라고 해서 무인 편의점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마존이 작년에 무인 편의점을 만들었다는 기본적인 팩트는 마윈의 정책 가운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은 가격으로 가겠다는데 그럼 결국 무인 편의점이 시장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아마존이 작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취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아마존의 주가가 작년 11월 달에 $710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이 $1,100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가 작년부터 무인 편의점 이런 정책들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이제는 앞으로 편의점의 이런 부분들을 무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아직까지 동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인 편의점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무인 편의점을 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AI 비롯해서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야지 그것이 결국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준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아마존을 비롯해서 알리바바 이제는 온오프 즉 신유통 시대로 가기 때문에 한국의 이마트 소위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어떤 종목들도 결국 그런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는 무인 편의점 이런 어떤 트렌드로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아마존의 그리고 때로는 그 마윈의 신유통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중국판으로 보면 그렇죠.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실은 뭐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상당히 아마존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관련돼 상당히 좀 의견이 있었는데요. 알리바바가 실은 알리바바의 단어를 한글로 보면 알리아빠입니다. 알리아빠. 그 파파가 실은 중국말로 파파가 한국말로 아빠기 때문에 알리아빠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알리바바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알리바바가 상당히 시장의 돈을 좀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이죠. 그 당시에 2016년 11월 1일 그리고 2017년 11월 1일 좀 비교해봐야 되겠는데요. 하루 매출이 알리바바가 한국 $1 베이스로 약 28조가 됐는데 2016년 11월 11일보다 약 40% 급증했다. 이것이 이번에 어마무시한 알리바바 우리가 힘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무엇보다 데이터 가운데 틀리고 있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모바일 비중이 지난 2013년에는 14.8% 그리고 작년에는 약 90%라고 그럽니다. 90%라고 그러면 알리바바의 주문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결국 모바일로 주문할 정도로 예상보다 모바일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결국 중국이 모바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바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다. 그 결제를 비롯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단단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 휴대폰 부분도 우리가 말씀드려 봐야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부분이 2016년도에는 총 누적으로 기준으로 7위를 모습 보이겠는데 현재 올해 3분기까지는 벌써
7위에서 9위로 내려갔습니다. 오죽하면은 몇몇 중소기업 가운데서 화웨이나 오포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도 뭐 잘 좀 생소한 뭐 기업 가운데서 지오니, 메이주 그리고 메이투 이런 어떤 기업보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그만큼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는 애플에 이어서 중국을 선취하거나 이제 선점하기에는 타이밍이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팩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12월 달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작 현재 중국 관련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소위 중국 우리가 20개 종목이라는 종목들이 현재 GKL 외에는 전체적으로 19개 종목들 상승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시장의 참여자들 즉 중국발 훈풍에 상당히 목마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오늘의 상승은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